안녕하세요. 고금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철없을 어릴 적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돛담배 랜덤 채팅 등을 했었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얼마나 더럽고 토 나오는 곳인지를 압니다. 다만 저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 온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 더욱 그 공간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마저 왕따를 당했었던 저는 중학생이 되어선 사람의 관심이 고팠나 봅니다. 제가 꾸준히 해왔던 것은 톡친구 만들기, 랜덤 채팅 등 당시 그냥 여러 지역의 센 오빠나 센 언니, 찐 친구를 만들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또래 친구들도 했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많았으면 했었습니다.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전 10살 이상 차이 나는 언니들이 있어 당시 성인인 20대들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건 초등학생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때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쯤이었습니다. 한참 톡친구 만들기라는 어플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때쯤 24살인 남자랑 얘기를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지금에서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4살인 남자가 15살 애기한테 제시를 하고 만나자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이 받아들이기엔 아동성애자 혹은 불법적인 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는 너무 어렸고 바보 같았습니다. 어린 저는 아저씨의 말을 다 믿었죠. 모르는 사람의 말은 믿지 말라는 부모님의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저씨가 직접 만나자고 한 날 갑자기 약속을 파토내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프다며 집에 와서 간호해달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저는 순수하게 믿고 아저씨의 집에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바보 같던 저였고 뜯어 말려야만 했죠. 그렇게 원하지 않던 저의 생애 첫 경험이 강제로 끝이 났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었네요. 안 죽은 것만으로 다행으로 여겼어야 할까요? 아저씨의 말이 전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피가 나와 당황해하는 저를 보며 뭐야, 처음이었어? 이 문장이 아직까지도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누군가가 손목을 강제로 쥐어봐 잡을 때면 아직까지도 벌벌 떱니다. 아저씨의 집에서 피가 나오는 걸 경험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고 성에 대해 지식도 없는 그 시절의 저였기에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일이 있는 직후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몰라 두려웠고 무서웠고 청소년기에 전 그저 어린애였을 뿐이더라고요. 그 후 저를 책임져 준다는 말에 믿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직접적으로 보러 와주지도 않았지만 행위가 있을 때 본인의 집에 무조건 부르던 아저씨였지만 믿고 매번 아저씨의 집으로 갔었네요. 책임져 준다 했으니까요. 어른들이 한 말을 안 지킬 리는 없으니까 생각했던 어린 시절의 저였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했어요. 책임질게 라는 말에 넘어가야 했었습니다. 피가 나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힘에 이끌려 갔습니다. 아저씨의 카톡엔 수십 명의 여자들과의 사랑해, 좋아해, 여보, 어디야? 오빠 집 비어 라는 말이 가득했고 저는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다시 또 힘에 이끌려 갔죠. 그렇게 3개월간 어딜 가냐고 묻는 어머니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 집에서 놀다 온다고 했던 저에게 되려 어머니는 잘 놀다 오라고 손에 꼭 쥐어주던 만원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네요. 오히려 좋아하셨죠. 초등학교 시절 왕따였던 제게 좋은 친구들이 생긴 줄 아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3개월 짧고도 긴 그 시간에 저는 망가져갔습니다. 어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 하면서 말이죠. 15살에 저는 너무 약했거든요. 하지만 아저씨는 연락 자체를 안 받기 시작했고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을 당했던 거네요. 제가 아저씨에 대한 것들을 잊고 지우고 그랬을 때쯤 두어 달은 지났을 때 다시금 아저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너를 찾았어. 네가 나를 떠났을 뿐이고 나는 너를 책임지려 했어 라고 말이죠. 똥딴지 같은 개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그때서야 전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게 잘못된 행위였고 제가 그 행위의 피해자가 돼버린 시점이었다는 걸요. 어릴 적 알고 있던 욕이란 욕은 다 뱉었고 꺼지란 말과 함께 끝을 냈습니다.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속상했고 죽고 싶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네요. 차라리 그때 그 아저씨를 경찰서에라도 넘겼더라면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전 그 아저씨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경찰에 넘겼더라도 편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아저씨를 만난다면 묻고 싶습니다. 어린애를 상대로 왜 그랬었냐고, 그랬어야만 했었냐고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전 이 사실을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저를 가볍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성교육 문화가 많은 발전을 했지만 그 시절의 성교육 문화가 발전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숨기기 급급했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쯤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그것도 어른이 되어 사고치지 말라는 용도로 말이죠. 익명성을 가진 어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걸 압니다. 가끔가다 좋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 정말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습니다. 청소년분들이 이걸 보게 된다면 그런 어플은 되도록 피하고 자제하길 바랍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